집놀이는 여자와 남자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최고의 놀이다. 어떻게 하면 집놀이의 가능성을 무궁무진하게 살릴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책의 주제다. 집놀이가 최고의 놀이가 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일상의 놀이이기 때문이다. 24시간 365일 할 수 있는 놀이다. 언제 어디서 놀이거리가 튀어나올지 모른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일상에서는 수없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예측 가능하다는 이점도 있다. 문을 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 손을 뻗으면 잡히는 그 무엇, 고개를 돌리면 나를 바라봐줄 눈길, 힘을 쓰면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 그 무엇을 기대하게 하는 움직임, 색깔, 냄새, 소리 등 일상의 예측 가능함은 깊은 안정감을 준다. 뿌리 깊은 안정감은 역동적인 불안감을 견디게 해주는 강력한 보루가 된다. 집놀이는 행복감을 높여준다. 행복이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다. 엄청난 행복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얼마나 자주 행복감을 느끼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복이 좌우되는 것이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엄청난 사회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해서 세상에 놀랄 그 무엇을 성취했다고 해서 행복감이 커지는 것은 아님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소소한 일상에서 우러나는 흐뭇한 웃음, 유머러스한 티격태격 싸움, 때로는 멍청할 수도 있는 작은 공리들, 반짝반짝 빛나는 아이디어가 솟아나는 순간, 쓸쓸함을 자아내는 안개가 거치는 듯한 느낌,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햇빛이 비추는 것 같은 느낌, 자기 자신을 슬며시 로맨틱하게 느끼는 순간, 자기 자신을 코믹하게 느끼는 순간, 뭔가 훌쩍 큰 것 같이 느끼는 순간 등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미소가 우리의 행복감을 올려준다. 행복감을 자아내는 수많은 순간들이 집에 있다. 얼마나 고맙고 아름답고 또 귀한가. 집놀이가 일어나는 기본 조건은 딱 3가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 스스로 한다. 둘째, 같이 한다. 셋째, 자기식으로 한다. 조금 길게 말하자면 이렇다. 첫째, 집안일을 남에게 맡기는 집에서는 집놀이가 일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너무 큰 집, 너무 화려한 집, 너무 팬시한 집은 집다운 집으로 존재하기 쉽지 않다.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스스로 집안일을 하는 집이 진짜 집이 된다. 둘째, 여자 남자는 물론 가족 모두가 집안일에 참여하는 집에서 집놀이가 일어난다. 같이 하는 기쁨은 나누는 기쁨, 토닥토닥하는 기쁨, 쓰담쓰담하는 기쁨이다. 소외감, 불안감, 좌절감, 분노, 화병을 치유하는 힘이다. 셋째, 남의 눈치 보고 체면 차리고 남들 사는 방식에 신경을 쓰면 집이 집다워지기 어렵다. 당신의 개성을 진짜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집이다. 자기식으로 사는 것에 두려움을 갖지 말자. 떳떳해지자. 당당해지자. 이렇게 제가 집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 책이 한 몇 년 전에, 한 4, 5년 전에 쓴 책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렸던 이 집은 누구인가 다음에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서 집에 대한 얘기를 쓴 이제 책인데요. 이것도 이제 어떤 여성신문인가 제가 이제 연재를 하던 걸 그 중에서 일부를 고르고 또 새롭게 집어넣어가지고 한 건데, 역시 이렇게 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편안하게 써야지 좀 이제 많이들 읽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에피소드가 집놀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 책인 줄 알고 사람들이 어린이 책인 줄 알고 어린이 책 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걸 보니까 집이 뭐 이렇게 이걸 하면은 엄청나게 집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샀더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얘기하니까 여기서 이걸 하면은 무지무지 근사하게 집을 꾸밀 줄 알았더니 그런 거 하나도 없다. 무슨 건축가가 쓴 책이 이 모양이냐. 그래서 요 다음 때문에 이게 제가 서문에서 일부를 읽어드렸는데, 제가 다음에 바로 쓴 게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은 건축가로서 쓴 게 아니라 생활인으로 쓴 거다.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집에 대해서는 제 소신이 집에 대해서는 누구나 사는 사람이 건축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건축가들이 집을 설계할 때 사실은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집주인이 많은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조금 더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주고 또 집주인이 얘기 못하는 거를 이렇게 잘 포착을 해서 이제 설계를 해주는 게 건축가의 역할인데 건축가가 그렇게 또 설계를 해놔도 마음대로 쓰는 게 집입니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렇게 어느 집에 갔을 때 처음하고 똑같은 집을 보면은 이건 좀 재미가 없다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집이라고 하는 게 놀이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다들 생각이 다르십니다. 그건 뭐 너무 이상적인 얘기다. 여기 우리 계시는 안 실장님 집놀이라는 거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좋게 동의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우리 여기 또 아직 싱글인 우리 봄비는 동의하세요? 집놀이라는 게? 왜 동의하지? 나중에 물어봐야 되겠어. 아니, 근데 저도요, 제가 이런 얘기 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부가 굉장히 집에서 많은 일에 치이잖아요. 솔직히 집안일이라는 게 끝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티가 안 난다는 거, 돌아서고 나면 또 똑같은 일이 생긴다는 거, 뭐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저기 하는데, 저같이 바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솔직히 집에 가야지 비로소 이거 진짜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집에 가야 정말 마음이 이제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일을 하는 게 저한테는 정말 놀이가 돼요. 그러니까 집안 일을 제가 나서서 할 때는 정말 내가 놀이하는 기분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이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도 또 뭐 싫을 때는 제가 제일 중요한 거는 싫을 때는 안 해야 되는 게 집안 일입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일을 열심히 이제 붙잡고 있고 하게 되는 건 굉장히 안 좋다.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한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사실은 제가 이제 우리 사회의 집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비평을 좀 많이 하기도 하는 게 제가 여기서 집놀이가 일어나는 조건이 스스로 한다, 같이 함께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기 방식으로 한다. 요거 세 가지 아니에요. 이거 너무나 다 그럴 듯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스스로 한다. 저는 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싫어하실 거예요. 제가 제 평생에 이렇게 특히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제가 이른바 도움을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기 하는데 제가 애를 키울 때 애 키우면서 어릴 때 하도 힘들어가지고 잠깐 와서 봐주시는 분들이 있었지만 그 외에는 제가 집안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가 재미나게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우리 애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함께 한다. 남자하고만 같이 사는 파트너하고 뿐만이 아니라 같이 사는 아이들하고도 같이 할 수 있게 제가 우리 아이들을 집안일을 하게끔 하는 또 팁들이 여기에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게 애들을 같이 집안일에 이제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거. 그 다음에는 같이 한다라는 걸 다들 이상적으로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솔직히 이렇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나누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이거 서로 얼마나 생색을 냅니까?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건 저거 생색내고 그러다가 싸우고 그것도 다 재밌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함께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 방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이제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제가 우리나라의 집 문화가 요새는 집 문화라기보다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아파트에서 설계해준 대로 그대로 살고 되게 드라마에서 나오는 대로 영화에서 나오는 대로 되게 비슷하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제 포퓰러 문화가 된 건데 그게 좀 깝깝할 때가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드라마에서 조금 다르게 사는 집들 이런 거 보면 여러분도 굉장히 신선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아파트나 이런 데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아주 근사하게 사는 집들이 한옥에 사는 거라든가 마당 있는 집에서 사는 거라든가 옛날에 오래된 집들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사는 집이라든가 이런 집도 보면 굉장히 자기식으로 사는 걸 알 수 있죠. 꼭 무슨 잡지나 영화나 외국 영화에서 나오는 미니멀리즘 집이라든가 아주 팬시하게 만들어 놓은 집이 저거 한 게 아니라 자기 사는 냄새가 그대로 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굉장히 단순한 얘기 같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오븐 라이프에서 잠깐 집 얘기를 이렇게 좀 하는 게요. 제가 이제 요새, 이른바 부동산 정책이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세상에 시끄럽고 막 그러는데, 저는 정말 부동산이라는 말이 정말 굉장히 예전부터 싫어했고, 어쩔 수 없이 사회에 있는 거지만 부동산이라는 거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데에서 또 쫓겨날 걱정 없이 자기가 부담 가능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안정되게 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재미나게 이제 집에서 살 수 있게끔 하는,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잠깐 살아도 뭐 1년을 살아도 자기 집이고 2년을 살아도 자기 집이고 아니면 평생을 살아도 자기 집인 거죠. 꼭 자기가 이걸 소유해서 꼭 자기가 있어야만 자기 집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는 많은 경우가 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호텔처럼 사는 집. 저거 아주 그 말이 싫어서 죽겠어. 호텔 같은 집이라는 게 얼마나 나쁜 말이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도 한 꼭지가 호텔처럼 사는 집은 정말 나쁜 집이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데, 집은 절대로 호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호텔의 가장 중요한 거는 그게 크고 멋있고 이래서가 아니라 거기서 자기가 일을 안 하잖아요. 자기가 일을 할 필요가 남들이 다 해주지 않습니까? 그런 집은 집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호텔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될 수는 절대로 없다라는 거.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그 꼭지도 언젠가 한번 얘기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자기식으로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하고, 어떤 때는 정말 좀 뻔뻔하게 좀 이렇게 제가 아주 일과 에피소드를 하나만 얘기 드리면, 저는 제 평생에 그 화장대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어요. 되게 책상 위에서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잠시 살던 집에는 신발장에 다 놔뒀어요. 거기가 아파트였는데, 아파트가 저기 있는데 바로 부엌 옆에 있어가지고 신발장 위에다 모든 화장하는 거를 다 놔둡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한쪽에서 아침 먹을 거, 그때는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침을 꼭 차리고 그랬어야 되니까 아침 하면서 사이사이에 뭐 화장 찍어 바르고 막 이러는 거. 그리고 이런 거 지금은 책상에서 합니다. 책상에서 컴퓨터 앞에서 컴퓨터 검색하는 사이사이에 아침에 화장하고 합니다. 이제 그런 꼴이 뭐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거든요. 왜 여자는 근사한 침대 옆에 화장대를 두고 살아야 되며, 뭐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항상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데 집도 이상해요. 저는 굉장히 또 우리 분방할 것 같은 우리 딸은 책상 옆에 요만한데 거기다 화장대를 두더라고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또 해야지 되나 봐요. 그러니까 다 자기 맘대로 살자고. 내가 뭐라 그런다고, 내가 어떻게 산들 누가 뭐라 그러지 말자. 특히 자기의 집 안에서는 굉장히 창의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자. 그리고 뭐가 자기가 편한지 이런 방식으로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래서 진정하게 집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한 집 문화를 만들고 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돼야, 그래야지 우리 사회가 행복해진다.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우리 사회는 정말 이 가진 돈에 비해서 너무 행복하지 않다. 그 이유가 사람이 놀 줄을 잘 모른다. 남자 여자가 충분히 서로 사랑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집이 너무 부동산처럼 돼서 그런다. 제가 막 이렇게 막 그냥 너무 지나치게 제가 과장을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집이 진정하게 우리가 원하는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이 책에는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은 그래도 집이 좀 웬만큼 공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집놀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여기에는 아주 조그만 집을 어떻게 하면은 근사하게 이제 저기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도 있어요. 공간이 작으면은 아이디어는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 안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집 문화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는 건 머릿속에서 좀 지워버리고, 그거는 이제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고민하는 것보다는 어느 시점에, 중요한 시점에는 또 이제, 이른바 재산 가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때가 있지만, 평소에는 우리의 집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할 수 있는, 나 이렇게 하고 놀았어, 주말에. 막 이런 얘기 하면서 좀 행복하게 사십시다. 행복은 크기가 아니라
빈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숙제, 우리 막 너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숙제, 뭐 이거 딴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집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뭘까? 거기서 등장인물은 누가 등장을 하느냐? 물건은 뭐가 등장을 하느냐?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느냐? 사건은 어떤 거였냐? 이거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고, 아, 이거를 주변을 붙들고 또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안 하면 재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나 이렇게 놀아보니까 너무 근사하더라. 어디 갔다 왔는데? 집에서.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 꼭 재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